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 배앓이 문제겠잖아요. 특히 원인 모를 복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거요. 이게 혹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불안과 관련 있을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본 최신 연구 자료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요.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뭘 알아냈는지, 또 여전히 좀 미스터리인 건 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 자료는 범위 문헌 검토라는 연구인데요. 이게 시작은 거의 2,000건 가까운 연구 기록이었어요. 엄청 많죠. 와, 2,000건이요? 네. 그런데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막 추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건 딱 4개 연구뿐이었습니다. 네. 2,000개에서 4개요. 아니, 왜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16세 미만 아동의 불안하고 그 기능성 위장관 장애, 그러니까 FGID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딱히 원인이 안 나오는 만성 소화기 증상,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직접 다룬 그런 제대로 된 연구가 정말 드물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4개밖에 없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혹시 아이들이 자기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연구하기가 좀 까다로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이들은 배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이런 걸 어른처럼 명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쓰는 불안 척도들도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걱정하고 정말 병적인 불안을 칼같이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게다가 많은 연구들에서 불안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우울이나 수면 문제 같은 다른 심리적인 요인들이 막 섞여서 분석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불안하고 위장 문제 관계만 딱 떼서 보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그럼 그 소수의 연구들, 그 4개 연구에서 밝혀낸 핵심 내용은 뭔가요? 어쨌든 불안이랑 배앓이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건 나온 건가요? 네, 그 점은 4개 연구 모두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 이건데요. 근데 가장 흥미로운 지적은 그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성이요? 네, 즉 불안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애가 자꾸 배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 결과로 불안해지는 건지 이 인과관계를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답답한 부분이네요. 그럼 혹시 그 관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던가 그런 건 없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 연구를 보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라고 하죠. 이 IBS 아이들을 봤더니 불안 자체가 복통의 심각도를 직접적으로 확 높인다기보다는요. 다른 요인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신체화라고 해서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고통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면 통증 파국화라고 통증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막 재앙처럼 느끼는 경향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아, 불안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신체화나 통증 파국화 같은 걸 거쳐서 배앓이에 영향을 준다.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기능성 복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나 불안해요 라고 보고했을 때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불안장애 진단 기준, 예를 들어 범불안 장애나 사회불안 같은 거요. 이런 진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요. 또 통증 때문에 학교를 빠진다거나 친구들이랑 못 논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더 심하게 겪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 역시 불안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크군요.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이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 자체는 불안이 없는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네, 통증 강도는 비슷한데 생활의 어려움은 훨씬 크다고요. 와,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통증 자체를 더 아프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통증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불안이 통증을 해소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배앓이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기능성 위장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거의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3배요? 네, 수치로 보면 21.4% 대 7.7% 정도니까요. 꽤 큰 차이죠.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몸이 계속 불편하면 이게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들 뒤에는 역시 그 유명한 뇌 장축 이론이 있는 거겠죠? 뇌랑 장이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뇌하고 장은 뭐랄까 굉장히 복잡한 양방향 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처럼 신경이랑 호르몬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아,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거나 설사하는 경험 저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뇌가 장에 영향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고요. 반대로 장내 미생물 환경, 그러니까 장 건강 상태가 우리 기분이나 불안 수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양방향 소통 시스템이 아마 아동의 불안과 위장 문제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와 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만약 자녀가 자꾸 배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가도 딱히 원인이 안 나온다.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아이가 반복적으로 배 아프다고 할 때 이걸 단순히 아이고 또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소화기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이 마음의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병원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신체 증상하고 마음 상태를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생물 심리 사회적, 바이오 사이코 소셜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생물 심리사회적 관점, 몸과 마음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아이의 불안과 위장 문제 사이에는 분명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그 메커니즘은 아직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연구, 특히 아이들을 오랫동안 좀 지켜보는 그런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둘 사이에 양방향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추정만 가능한 상태예요. 아직은 그림이 좀 흐릿하죠? 명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더 많은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안장애나 기능성 위장관장애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진단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아이들이 그냥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뭐 학교 숙제 스트레스라던가 친구 관계 문제라던가. 이런 비교적 가벼운 스트레스나 걱정들이 아이들에게 섬세한 소화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말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 어떤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